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약간 오래간만이신 것 같죠? 자, 영어 공부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7월 10일. 자, 그 한국의 그 테크 기업과 이 갑질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같이 무슨 내용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나라의 갑질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한국의 이게 그 테크 워커스 그 전문 기술직 근로자들이요, 라우지 타임, 아주 힘겨운 시간, 형편없는 시간, 모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직장에서. 그런데 뉴 인터넷 펌스, 이런 대체적으로 그 새로운 그 인터넷 기업들이 되게 신생 기업들이잖아요. 이러한 그 신생 기업들도 as old corporate giant, 우리의 그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대기업에서와 같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 박혜령이라는 이제 가명인데요. 26살의 그 대학 졸업자입니다. 이 여자분이 그 서울 근교의 이제 빅 인터넷 컴퍼니에 들어갔어요. 인터넷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she had high expectation, 기대감이 되게 높았죠.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 they promise, 이 회사는요 이런 걸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flat hierarchies, 이제 평평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죠? 이 flat hierarchies의 반대말은 tall hierarchies. 그죠? 위계 질서가 이제 없는 그런 flat hierarchy고, 뭐 flexible work, 유연 근무 제도 하고, 영하고, innovative, 아주 활기차고, 혁신적인 workplace를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what actually happens? 근데 진짜로 벌어지는 일은 뭐냐? You give you tons of work without telling you how to do it.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엄청난 양의 일이 네 앞에 주어지는 것이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here's no structure도 없고요, 어떤 구조도 없고요, communication도 없고요, 그리고 can't complain to HR, human resources, 인사과에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너무 웃겼는데, the person in charge probably went to school with your boss. 그 불평하러 가는 그 담당자가, 불평을 받는 그 담당자가 어쩌면 보스랑 동문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적 커넥션이 있잖아요. 이게 동문일 수도 있으니, 예, 이제 가서 맘대로 이제 불평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박혜령, 이 직원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uit as soon as she can. 빨리빨리 퇴사해야지 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녀의 colleagues, 그런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직장 문화, 워크 컬처는 그동안은 어떻게 유명을 했습니까? 아직도 서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notoriously punishing, 아주 혹사하는 걸로 악명이 높죠, 우리나라. 하여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걸로 옛날 그 사람들 생각해보면 거의 뭐 9시 10시나 돼서 집에 들어오고 그런 게 이제 태반이었잖아요.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고 그렇게 일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퍼니싱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longest hours in the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그 근무 시간이 긴 걸로 유명하죠. 업무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긴 시간, 옛날에도 보면 긴 시간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피스 고어, 그 사무직을 보면은요, scant control over their time, 자기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관리를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bad management, 아주 그냥 그 몹쓸 형편없는 관리에서 escape,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가 진짜 그 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그냥 왜 붙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척,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 성과가 이제 드러나기보다는 이렇게 보기에
괘씸하지 않게 일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ad management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bad management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은 뭐를 불평을 해왔냐면 갑질을 불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갑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고위 간부가 시니어 매니저가 그들의 파워를 남용하는 거죠. abuse their power. 어떻게 남용을 하냐면 예를 들면 underlings에다가 아랫사람한테 샷 소리를 지른다거나 unpaid or night에서도 뭐 이렇게 급료 주지 않고 밤샘 일을 시킨다거나 weekend work 뭐 주말에 일을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personal errand 개인 그 무슨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그 뭐 회식 자리에 가서 그냥 끝까지 술 먹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시니어들의 그런 authoritarian attitude 아주 권위적인 태도 이것을 갑질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오랜 갑질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 갑이라는 게요. 왜 우리 명리 공부할 때 그 천간 8글 사주팔자 할 때 8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8글자고 천간에 8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글자인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자. 그 천간에 10자가 있거든요. 그 10자 중에 하나 갑. 처음에 나오는 게 갑입니다. 갑은 나쁜 말이 아닌데요. 그죠? 길자가 붙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이제 삼성과 같은 가장 prestigious employer, 가장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가장 그 명망 있는 그런 그 employer 그런 곳들은 아주 구직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어떤 구직자? best qualified job seeker. 아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삼성으로 아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수재들을 best qualified job seeker들을 아주 attract 모으고 있습니다. 왜? 뭘로? well paid job과 generous benefit 아주 급료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고 benefit 어떤 그 복지 혜택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perks 임직원한테 주는 그런 특전 그 관리직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혜택 복지 이런 걸 이제 perks라고 하는데 이런 perks는 어떻게 뭘 견뎌내야 올 수 있는 거냐면 strict hierarchies 그죠?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와 수많은 그 갑질의 경험 experience 갑질의 경험을 한 그런 기회 후에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기존의 그 컨글로머레이트 아주 굴지의 대기업들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와는 반대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같은 경우는 신생그룹이잖아요. 그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생그룹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은 말할 것도 없이 어디를 본따서 만들었냐 하면 아메리카 실리콘밸리의 포러너 어떤 전신을 마케팅 모델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신생 인터넷 기업들은요 뭐를 약속하냐 하면은 메리토크라틱 아이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수평적인 구조를 이제 약속을 합니다. 능력 중심의 수평적인 구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명칭이 되게 그렇잖아요. 이름을 딱딱 부르기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렇다고 명칭을 안 부르고 아무 이름이나 부르면 일단 듣는 순간 불쾌하고 부르는 순간 이상하고 막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직책을 부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이라키스 위계 질서 같은 게 막 쓸데없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은 그런 거를 없애고자 job title 대신에 English name 영어 이름을 막 부르죠. 이상하게 저도 이메일 같은 걸 쓰다 보면 영어로 이메일 쓰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솔직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메일을 쓴다 그러면 그게 명칭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힘든데 오히려 영어로 이메일 쓰면은 훨씬 더 이렇게 수평적이고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좀 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려면
명칭부터가 너무 힘들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English name 이제 자기 영어 이름 만들어서 English name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수평적이 될까. 그리고 뭐 그 책상에 our spend at desk 책상에 들러붙어 있는 그런 시간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을 가보지 않았으나 왜 콩주머니로 콩으로 만들어 있는 그런 빈백 있잖아요. 빨간색 막 노란색 이렇게 화려한 그런 착 앉으면 착 누워지는 그런 아주 딱 의자만 봐도 자유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빈백들이 막 되어라 빈백스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되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인간이란 것이 그런 건가? 그냥 인간의 그런 건가요? 하여튼 1년에 나타나는 strings of incident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한국의 워크플레이스와 그 관리자가 참 proving hard to change 변하기라는 게 참 변하는 게 쉽지 않구나. 변하는 건 무저롭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난 2월에 그 카카오에 있는 워커들이요 블라인드 앱에 이제 올려들었어요. 근데 이 블라인드라는 앱이 보니까 그 직장인들이 뭐 익명으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앱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가 본데 거기에서 윈지 anonymously 아주 그 익명으로 막 불평불만을 윈지 하고요. Lambest and Employees Peer Rating System 아주 동료 왜 이렇게 평가 그죠? 남 평가하느라고 바쁘죠 우리 그죠? Peer Rating System에 대해서 완전히 불만을 막 거기다 막 쏟아내는 거죠. 왜 피어 레이팅 시스템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렇게 퍼스널 어택, 어떤 인신 공격을 딱 자꾸 막 장려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에 완전히 독이 되는 그런 피어 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램베스트 완전히 후려치는 그런 얘기를 막 그 블라인드 앱에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4월에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뭐로 유명하냐면 Player Unknown Battleground라는 게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게임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이런 게임, 유명한 게임 그런 어떤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서요. 온라인 기업체인데 아주 오죽 답답하면 Petition the Labor Ministry 노동부에 탄원을 했대요. 뭘 탄원을 했냐면 우리의 그 사장님 좀 제발 좀 우리 좀 without time off 없이 어떤 쉬는 시간도 없이 우리를 오버타임 너무 아주 과로하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우리 사장님 좀 말려주세요 라고 탄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오죽하게 말이 안 되면 노동부까지 낼까요? 그리고 5월에는 진짜 끔찍한 일이 있었죠. 네이버에 있는 직원이 committed suicide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after being bullied at work.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요? 얼마나 사람을 다구치면 상대가 자살까지 할까요? 진짜 이건 상대를 자살로 모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평생 진짜 속죄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 억울하게 하는 건데 얼마나 억울하면 스스로 상대를 죽일 수 없으니 스스로를 죽음으로써 이렇게 복수를 할까요?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네이버에서 committed suicide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레스에서 언론에서 outrage 맹비난이 있었고요. sermon from concerned politicians 어떤 그 우려하는 그 정치인들의 어떤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union protest outside the company's headquarters 본사 밖에 있는 그 노동조합에서의 그 항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그랬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biggest delivery service로 가장 큰 배달 업체죠. 그런데 long been criticized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어요. 뭐 때문에 그 logistics workers 택배 기사들이 처해 있는 그 근무 조건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택배 잘 안 시키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요즘 택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래서
그 정말 택배 기사님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약간 택배 기사님들 우리 그 아파트에도 뭐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뭐 택배 기사님 이거 막 엘리베이터 다 눌러놓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저는 속으로 그냥 눌러놓으면 안 되나? 조금 기다리지 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바쁘게 막 움직이는 분한테 뭐 그렇게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눌러놓지 마라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런 컨디션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급기야는 그 웨어하우스 그죠? 그 물류창고에서 블레이즈 불이 나서 파이어파이터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커스터머들이 보이콧에 들어갔죠. 6월달에 그 쿠팡에 대한 보이콧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이트 컬러스 employees 그런 화이트 컬러들도 마찬가지로 그 보스의 overbearing bosses 아주 그냥 그 고압적인 태도의 그 보스들과 그런 횡포와 그 erratic decision making 아주 변덕스러운 의사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왜 그런가라고 평가하는 그런 observer 어떤 평자들은 이런 비극의 원인을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이제 돌리고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으로 이제 처음 신생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모하는 그런 변화하는 기업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신경통,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워커 중에 한 명이 로컬 뉴스 아울렛 언론 지역 그 신문 매체에다가 언론 매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우리나라의 그 구조가 그 신생 기업들의 구조가 아메리칸 obsession performance rating 아주 그 개인적인 그 업무 성과를 레이팅하는 이렇게 평가하는 그 미국식 방식에 집착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그 하이라키 시스템 그 뭐죠 위계 질서까지 합쳐져서 아주 그저 월스트한 케이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한 에스펙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평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러한 challenging work condition, 이렇게 힘든 아주 고된 그 근무 환경은 당연하다. as par for the course. 이게 as par for the course. 그러면 골프에서 나온 용어인데 당연하다. 이런 새로운 기업체에서는 이런 챌린징, 아주 도전적인 워크 컨디션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살의 스타트업 워커, 서울의 그 스타트업의 기업에 다니는 27살의 유동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body teaches you what the original process for something. 아무도 이런 그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원래부터가 doesn't exist yet. 원래부터가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 왜? 신생 기업이니까. 다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 go to this place to grow. 이런 데 가서 성장할 만큼 성장해라. 그 다음에 take what you can from them. 네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 다 얻어내라. 그런 다음에 그러면 once that's over. 그런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라. You leav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테크 기업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뭐 이거는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뭐 몇 년에 한 번씩 원래 옮겨야 돼. 그러면서 뭐 몸값을 불려서 옮겨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냥 한 군데 있으면 끝까지 있지. 막 이런 사고방식이잖아요. 더군다나 고루한 교사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좀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또 좋으면 옮기지 않는 거겠죠.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또 옮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요, 이 문제를 이제 tackle the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그 Operation Office COO 운영,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 자살과 관련해서 resign, 퇴직을 했어요. 퇴직 이거 가지고 될까 모르겠어요, 진짜. 퇴직은 당연, 진짜 진작 퇴직을 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회사는 뭘 약속했냐면 overhaul its management structure, 이런 어떤 경영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또 어떻게 했느냐, consultation process for unhappy employees, unhappy한 employee들을 위한 어떤 상담 프로세스를 이제 정착을 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요, extra holiday, 추가 그 홀리데이, 추가 휴일을 조금씩 더 주고, 다른 인플로이들이, 직원들이 너무 working too much, 너무 일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듣다 보면 이런 제도 많이 있지만 이런 거 진짜 사실 인격의 문제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이 들어온 게 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인격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진짜 그렇습니다. 갑질 교육을 아주 그냥 100번을 받은들 뭐 하겠습니까?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이런 경우도 많는데, 갑질을 유난히 하는 그 어떤 분이 옛날에 본인이 갑질 예방 교육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황당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기업마다 아주 serious,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갑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것이 클리어 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테크 워커스, 그런데 그 전문직 기술자들이 일단 실망을 한 전문 기술직 근로자들, 그런데 실망은 했는데 미스터 유, 아까 그 유동재가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은 다 얻을 거 얻은 다음에 다른 데로 떠나 라고 말한 그런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런 disappointed tech worker들은요, 다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Stick to the time-honored method of dealing with 갑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time-honored method, 아주 오랜 시간 계속해서 유지해온 그런 방침, 전통 있는 유서 깊은 그런 방침을 stick to, 고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침이 뭐냐, grin and bear it, 아주 그냥 입을 꾹 웃는 거죠. 속으로는 복화술로 무슨 욕을 하든 겉으로는 웃는 척, 그죠? 웃으며 억지로 참아내는 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아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아주 법들이 엄청나게 생겨나잖아요. 5만 가지 법들이 생겨나요. 그럼 5만 가지 법들이 생겨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더 잔인한 방식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또 일이 막 생겨나요.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애들 사이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또 법을 막 만들어요. 무슨 어떤 규정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 교묘하게 또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주 규정이 넘치고 아주 규정에 치일 지경인데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인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격 들어온 게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게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씁쓸하고 막 그렇긴 한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자라고 이제 성찰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그 기사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리스 앤 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G7 그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알아보는 G7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블로그에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뭐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한번 G7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이 갑질에 대한 또 것도 읽어보시고 또 다른 글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저희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조금 놀다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기사를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질 말아야 되는데 제가 건강하세요. 안녕.